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테랑 고수구입니다. 자, 선생님 드디어 이제 기출문제, 기출 580제를 이제 개강하게 되는데, 이번 시간은 기출 580제에 대한 OT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당연히 기출문제가 되겠고요. 뭐 이런 친구 있죠, 선생님. 저는 집에 아니면 뭐 다른 책 있잖아요. 마더땡이라던가 아니면 땡땡 스토리 이런 게 있는데, 선생님 그거 괜찮나요? 물론 괜찮아요. 괜찮은데 조금 이제 우려되는 건 뭐냐면 화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트렌드가 조금 바뀌었거든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좀 쉬워졌다, 어려웠다? 조금은 쉬워졌다. 그죠? 그래서 특히 뭐 킬러라는 파트, 킬러라는 단어를 갑자기 못 쓰게 해가지고 4페이지 문제가 좀 쉬워졌어요. 그래서 특히 양적 계산 문제랑 중화반은 좀 많이 쉬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사실은 별로 풀 필요가 없어요. 그러 푸다가 다 진 빠진다고. 문제의 경향성이 좀 바뀌었어. 그래서 기출은 보통 최근 3년 정도에 충실하게 푸는 게 가장 좋아요. 알겠죠? 자, 일단 580제니까 당연히 문항수는 580 문항이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 440 문항과 140 문항으로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작년 선생님 기출 강의가 기출 440제였거든. 또 엄선해서 정리한 거야. 너무 오래된 건 또 빼고. 그래, 요 140 문항은 뭐냐면 2024년도, 즉 작년도 나왔던 기출 되겠습니다. 즉 1년에 여러분 모의고사 몇 번인지 알아요? 7번 있어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수능. 물론 수능은 모의고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한 회차당 20문항 있으니까 140문항이라는 건 2024년도 나왔던 기출 전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440문항은 뭐 다시 촬영할 건 아니고요. 어차피 기출풀이 똑같으니까. 자, 올해 새롭게 촬영할 건 요거예요. 그래서 단원이 끝날 때마다 2024년도 기출을 넣어줬으니까 같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교재는 받으면 이제 한 권에 넣으면 너무 두꺼워지잖아요. 갖고 다니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두 권도 좀 분할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두 권이냐? 1, 2단원 묶어서 한 권 받았을 거고, 3, 4단원을 묶어서 또 한 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두 권이 나와야 되고요. 각 권당 교재의 순서는 일단 문제를 풀죠. 이 문제라는 건 당연히 단원별로, 소단원별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해설이 있어요. 해설. 그 다음에 해설 지나면 책이 끝나는 게 아니라 기출이 한 번 더 있어요. 이거 왜 한 번 더 나눴을까? 책 두껍게 해주려고? 그게 아니라 기출을 여러분 몇 번 풀어야 돼? 늘상 어디서든 얘기하는 거예요. 기출은 최소한 3번, 어떤 건 5번, 어떤 문항은 심지어 10번 풀 수 있는 거야. 그렇다고 선생님이 책에다 10번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책이 이만해지거든. 그러니까 한 번 더 넣어서 토탈 2회 독을 할 수 있게끔 넣어준 거예요. 자, 요건데, 자, 여기서 이제 공부할 때 가장 습관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면, 나는 이 기출 문항을 나는 3번 풀 거야, 5번 풀 거야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면, 문항이 이렇게 있잖아. 여러분, 선생님이랑 공부하든 아니면 혼자 하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학습법인데, 뭐 문제가 이제 1번, 만약 1번 너무 쉽겠죠, 항상. 20번, 21번 이렇게 진행한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 풀었어요. 그러면 맞은 문제랑 틀린 문제가 있을 거 아니니. 여러분은 또 맞으면 또 기분 좋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틀리면 이렇게 성의가 없잖아. 그잖아? 선생님 이거를 580문제를 언제 3번 다 풀으면 1500문제. 그게 아니거든. 3번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5번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반대로 말하면 한 번만 풀어도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거를 결정하는 게 1회 독이라는 거야. 여러분, 처음에 풀어서 맞았잖아. 그러면 이 문제는 여러분이 3개월 후에 풀어도 맞힐 확률이 90%가 넘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런 거 있을 거야. 여러분 풀면 이거 틀렸어. 근데 뒤에 해설을 봤네? 이해가 됐어. 여러분 어떻게 하니? 요거 알 수 없는 요런 형태가 들어가요. 그럼 이거는 아는 걸까 모르는 걸까?
과연 이 문제를 내가 3개월 후에 다시 풀면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애매하거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물론 이건 좋긴 좋은데 표시는 해놔야 돼요. 이거는 다시 풀어야 된다. 알겠죠? 이거는 다시 풀어야 된다. 근데 해설을 봤을 때 해설을 봤는데도 이해가 안 돼. 아니면 선생님 그래서 풀이 과정을 보니까 납득이 됐어. 그럴 수 있죠? 그런 문제는 별표를 쳐놓으셔야 돼요. 이런 문제를 5번 푸는 거고요. 이런 문제를 3번 푸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한 500문제 정도 풀잖아. 그럼 거기서 한 절반 정도는 한 번만 풀어 끝나. 다 어렵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서비스 문항도 많고. 근데 주요 문항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놔야 나중에 기억이 날 거 아니야. 알겠죠? 자,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는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자, 일단 해설을 듣고 문제 풀까? 그거는 문제 풀기가 아니잖아.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일단.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 주의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자, 이제 상반기에는 다 누구나 열심히 하려고 마음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들었으니까 문제 풀겠죠. 그잖아. 그런데 내가 만약에 20문항을 풀었다. 그런데 여기서 6개, 8개를 틀렸네? 그러면 문제 풀이를 멈추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이거는 시간을 갖다 버리는 거야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직 문제 풀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난 개념을 들었는데 그냥 들은 거야. 선생님 개념 수업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개념 수업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 복습이 안 됐던 거지. 그냥 45분 수업에서 끝났네? 수고했습니다. 끝났으니까 이제 진짜 수고한지 아는 거잖아. 수고는 사실 그때부터 하는 거거든. 강의를 듣는다고 여러분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강의를 왜 듣냐면 혼자 공부하면 이거 뭘 공부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고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건지 잘 모르니까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강의가 끝났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20문항 풀어서 6개를 틀렸어요. 그럼 100문항을 풀면 30개를 틀려. 500문항을 엄청 틀리겠죠? 150문제를 언제 다 확인합니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20문항 풀었는데 한두 개 틀렸으면 100문항 풀어도 한 10개 정도밖에 안 틀리겠죠? 그럼 그거는 틀린 문제도 검토하고 넘어가는데 금방금방 진도가 나가거든. 아는 게 많아지면 풀이도 빨라져요. 알겠나요? 그래서 남들이 기출한다, 나도 기출해야지. 그 별로 좋지 않다. 아시겠죠? 자기한테 맞는 공부를 하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대다수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문항일수록 문제를 만났어. 야, 이걸 어떻게 푸는 거야? 정답은 여기 있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핵심 문항이랑 다 이런 거야. 막 풀어. 막 푸는데 가다가 이제 길을 잃어요. 그래서 풀이가 멈춰요. 그리고 못 풀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처음에 딱 문제 읽고 못 풀겠네? 그러진 않잖아요. 해본단 말이죠. 근데 어떤 건 어떠냐? 쭉 풀어. 풀다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오케이? 그러면 역시. 근데 풀이 과정을 보니까 15분 걸렸네? 이거는 실전에서 쓸 수 있어 없어? 야, 수능 시험이 20분에 30분 동안 20문항 푸는데 한 문제 15분 걸리면 그 풀이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답이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궁금해야 돼.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반드시 풀이 과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수능 문제도 이렇게 풀라고 내는 문제는 없어요. 19번이든 20번이든 똑같아. 그래서 조금 자기 풀이가 조금 애매해. 그럼 반드시 선생님의 강의를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풀다 보면 느껴져요. 많이 풀어야 느껴지거든. 뭐냐면 내가 이쪽 단어는 약하구나. 이쪽 단어는 좀 되는구나. 그게 좀 잘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1, 2, 3, 4단어는 있으니까 2, 3단어는 좀 쉽다고 하거든요. 선배들이 또 그죠? N수생들 알겠지만
근데 2, 3은 분명히 쉬운데 여기서도 많이 틀린단 말이야 사실은. 왜 그럴까요? 안 외우거든. 이해가 돼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문제풀이를 튀어나오지 않는 거야. 선생님 외우라고 하는 건 제발 좀 외우시고 그리고 문제풀이 때 써먹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2, 3단원은 강의 내용 중에서 개념 공부할 때 외워야 되는 포인트들이 좀 있잖아요.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 주요 단어는 뭘 외우냐면 문항 자체를 통으로 외워버려. 그러면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외워지나요? 문제 외우는 게 아니잖아. 그죠? 진짜 많이 푸시면 반복 푸시면 학교에서 친구가 뭐 풀고 있단 말이야. 양적 계산. 딱 봤을 때 저 작년도 수능이잖아.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넌 진짜 많이 여러분들은 진짜 많이 한 거야.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면 작년도 수능 문제다. 풀었다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풀면 또 못 풀어요. 그러니까 핵심 문항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항을 외우겠다는 마인드로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다지고 가져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여름방학 지나서 기출 풀 수는 없잖아. 그죠? 네. 반드시 처음에 할 때 올바른 학습법으로 여러 번 풀 준비를 하고 내가 잘하는 단원과 내가 못하는 단원을 좀 구분하는 게 첫 번째 목표야.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정성껏 풀어주기 바라고 선생님 강의랑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1강에서 보겠습니다.